안녕하세요. 손상 케미TV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HLB 그룹들을 살펴보고 있죠. 또한 이 HLB 그룹이 전체적으로 나노젠과 MOU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개발되는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촉각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11월 2일 저녁 7시 34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제작하고 있고요. HLB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일단 하락세를 멈추 옆으로 가고 있는데 완벽히 추세에 턴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맞는데 다행히 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고 이틀 동안은 살짝 올라가 줬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이라든가 KRX 헬스케어 지수, 바이오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아직 FDA 승인이 나지 않고 있죠. 11월 말쯤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검증에 들어가면 12월쯤에 FDA 승인과 관련한 결정이 날 예정인데, 어쨌거나 이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의 효과에 관해서 꽤 좋다는 평이 있음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백신 관련주들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특히 우리가 현재 주가 위치를 많이 보는데, 예전에 뭐 2, 3천 원 하던 주식이 3, 4만 원 가기도 하고, 또 뭐 6천 원, 8천 원, 4, 5배에서 많게는 10배, 20배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또 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실 HLB나 HLB 생명과학은 뭐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예전에 월봉 바닥에 있을 때부터 110에서 120% 정도 나온 이런 상황이죠. 또 하나가 이 머크사의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 관련해서 과연 치료제가 나왔다고 백신을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사에 관련한 글들이 있어서 보려고 하는데, 모더나의 대표적으로 공동 창업자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예전에 저번 달에 이 한국경제TV에 출처고요. 이 공동 창업자인 이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박사님께서 랭고 교수인데 모더나 공동 창업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 주가가 한번 곤두박질 친 적도 있고, 역시 우리나라 주가도 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백신 관련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과연 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나,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이 박사님 얘기로는 코로나19라면 역시 시너지가 필수고 백신은 꾸준히 맞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글이 있었는데, 자, MSD 머크죠. 머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에, 자, 코로나19의 첫째 방어선은 확실히 백신이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역시나 백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제를 맞는 것보다는 그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이런 모든 건 데이터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95%가량 막아준다는 게 이 랭고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누군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방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치료제와 마스크도 역시 중요하고, 이 머크사의 치료제라고 백신과 관련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만 잘 맞으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 랭고 교수도 부스터 잘 맞았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항체와 면역 소포는 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랭고 교수의 이 얘기가 있고,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백신 특허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랭고 교수는 공동 창업자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 공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특허를 공개하게 되면 그 누가 모더나에 투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 개발에 투자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투자자가 돈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더나 대신 페이스북 같은데, 즉 제약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특허를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특허를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미국의 머크사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듯이 복제약을 허용해줬죠.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가 또는 이 저소득 국가들이 만약 기술력만 있다면 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까지 특허를 허가해줬고, 실질적으로 CMO에 관련한 우리나라 백신 허브를 크기 위해선 머크사의 복제약을 개발한다면
저소득 국가에 다시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랭거 교수의 이 말을 좀 요약해 보면 결국은 머크사의 치료제가 됐든 아스트라제네카의 치료제가 됐든 어차피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만한 기사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미국 CDC, 즉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 뉴스완에 출처고요. 최소영 기자님의 글입니다. 미국 CDC에서 백신이 자연 면역보다 보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 반응과 또 감염 후 자연 생성된 면역 반응 중 과연 어떤 게 더 강력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해답을 CDC가 내놨다고 합니다. 즉 CDC가 지난달 29일방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더 강하다고 이렇게 밝혔죠. 다만 이제 감염 후에 이제 회복도 자연 면역을 제공하는 만큼 코로나 완치자들에도 비감염자 마찬가지로 백신을 2번 맞아야 되나에 대한 것, 즉 부스터샷을 더 맞아야 되는 거에 대한 논란은 새롭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치자가 자연 면역이 생성됐어도 결국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의견인데 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CDC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 조사와 직접 보유 중인 미공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백신 유도 면역의 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CDC에서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면역에 대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감염돼서 자연 면역이 생성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죠. 즉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이 전부 다 백신 맞고 라고 자연 면역 강체 즉 집단 면역이 생기면 더 이상 백신 팔지 못하고 나눠준 나노코박스가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그 노바백스 같은 백신들보다는 어쨌거나 승인이 늦게 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백신 나와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거의 없죠. 그렇죠. 이제 미국 CDC 통제질병예방센터에서 밝힌 거는 질병통제예방센터죠. 결국 자연면역 강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감기를 생각할 때 왜 예방접종 맞죠? 겨울에 감기 안 걸리려면 이렇게 백신도 역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살아남는 이런 살아가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같은 차원에서라도 백신은 꾸준히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의 이 미국 CDC의 발표죠. 이 코트라 아침에 제가 잠깐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코트라가 베트남의 제약산업을 소개하며 나노젠과 나노코박스 코로나19 백신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이 자체 개발 백신, 베트남의 자체 개발 백신으로서 곧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죠. 이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15호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베트남은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죠. 코비박, 그리고 이 ARCT, mRNA 기반, 그리고 가장 빠른 나노젠 나노코박스입니다. 역시 우리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죠. HLB와 MOU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HLB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촉각을 세우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가 조금 더 나왔죠. 이 공매도가 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편인데 어제 대차 상환은 100만 주, 얼마 전에 100만 주 가까이 터진 게 아침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50만 주 가까이 좀 상황이 되긴 했는데 역시 공매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의 대차 거래는 결국 내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중이나 장 전에 한번 알려드릴 거고 HLB 생명과학은 역시 오늘 공매도가 7%대 잘 줄지 않아요. 11%, 8% 나왔다 1%대까지 줄었다가 오늘 다시 7%대까지 늘어났고 HLB의 공매도는 이제 지금은 크게 세질 않죠. 4%대 있다 1%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도 공매도 잔고일이죠. HLB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공매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덤덤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잠시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했는데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고 기관이 어제부터 들어와주는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외국인이 잠깐 매수했고, 개인이 홀로 매도하고 투신이 약간 매도했기 때문에 약간은 혼조세, 공방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도 먼저 설명드렸는데 241선 이틀하지 않은 선상에서 옆으로 가서 이격이 모이는 자리들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5월 회복해졌죠. 예전에도 5월선 회복해졌다 깼기 때문에 이게 추세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아직 가격 조정을 기간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21선 맞고 5일선 안착해주고 이런 공간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도 HLB나 이런 나노젠 나노코박스 또는 리보세라림에 관련한 좋은 호재나 이슈가 있거나 다른 연관돼서 나노젠이나 HLB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물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